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사람을 내가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신고를 기본적으로 14일 이내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본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도 나왔었고 예전에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으면 꼭 본서에게 선임을 신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그죠? 게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요번에 요 게시 내용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다 넣어놨었어요. 이런 거 연습을 해가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전체적인 문제를 한 번 더 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조항도.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외우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기출에 나왔던 거 지금 다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또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추가를 시켜준단 말이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근데 앞에 있는 걸 안 외우고 나서 기출에 나왔던 걸 아직 안 외우고 뒤쪽으로 오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법규는 진짜야, 여러분들. 연말쯤 되면은 웬만큼 이제 세팅이 된다고요, 머릿속에. 됐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세팅이 기출 문제 나왔었던 것들은 꼭 한 번씩 다 세팅을 해두시라고.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일단 여기 게시를 하래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이거 건물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 정보에 대한 게시가 다 붙어 있어요. 자, 이 안전관리자가 누구고, 우리 건물에 들어가 있는 안전관리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여기에 이제 선임이 됐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소방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일이 생기면 연락처,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안전관리자나 또는 보조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그 사람이 평생 거기서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일 이제 그만둔다, 해임을 했다, 그러면 본서에게 꼭 알려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아니에요. 이거 신고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신고 아닙니다. 해임은 신고 아니에요. 아셨죠? 해임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에 대한 신고는 따로 없고 가서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지금 없다라는 건 누가 안 거예요, 지금? 본서가 일단 안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해임 통보를 했으니까, 해임이 됐구나. 그럼 여기가 지금 공석이겠구나. 이건 알고 있겠죠, 본서가. 그죠? 그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임이 되면 빨리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주래. 또는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원래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건물인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건물이면, 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건물로 바뀌었으면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꼭 배치를 해줘라. 아니면 신축 건물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건물이면 30일 이내에 그 신축된 날로부터 꼭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30일이라고요. 또 여기 그만두고 나서 빈자리 채우는 것도 30일이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 30일 이내에 선임이나 또는 재선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정보 게시가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명칭, 등급, 성명, 선임일자, 등급, 연락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됐나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수신반이나 방지실 위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화재 수신반 또는 종합방지실의 위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왜 필요한 거냐면 거기 이제 근무자가 거기 있으니까. 근무자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근무 위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무 위치.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근무 위치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항상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 두 개가 들어갔네요. 여기에요. 뭔가 왜 하나가 더 있지 그랬는데. 왜냐면 여기 명칭 등급이 들어갔으니까 이 등급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전에 이 현황표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여기 막 글씨체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글씨체까지 외울 필요 없겠죠. 그죠? 뭐 안전관리자 현황표는 뭐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 46포인트, 대상명은 나눔 고딕. 야, 이걸 바탕색도 들어가 있어요. 남색, 뭐 RGB 해가지고 막 색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해서 이 내용은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신고라던가 또는 이제 재선임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신규 선임 30일 똑같고 해임시도 그냥 알리면 돼요.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27조 이제 관계인 등의 의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인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원래 관계인이 하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근데 이제 누구를 선임하는 거다? 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또 본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으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뭐도 할 수 있대요? 지도 감독도 가능하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인명과 재산을 야, 이거 잘 보십시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걸 요구할 수 있대. 누가? 안전관리자가. 왜냐하면 본인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당연히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안전관리자가 관계인한테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관계인이 시정을 안 한대 이걸. 내가 왜? 라고 하면 야, 그 돈 들어 나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본서한테 가서 이르래요. 그 사실을 알리래요. 그러면 관계인은 본서에게 알렸다라고 해서 보수를 주지 않는다거나 맞죠? 보수 지급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너 나가 해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등 본선은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야 여기 비어있으니까 빨리 선임해 라고 선임 명령할 수 있대요. 본선은 안전관리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이행해 라고 명령할 수 있대요. 이런 것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관리자 내용은 워낙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3년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23년에도 나왔고 24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특히 요거 있죠. 요게 잘 나왔어요. 요게 연달아 나왔어요. 24, 23 여기 지금 표시가 빠져 있는데 24, 23 연달아 나왔습니다. 한 번은 요거 업무 나오고요. 두 번은 요 대상물 고르는 거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설 현장 그냥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원래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사장이 솔직히 안전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선임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요. 공사 시공자. 즉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화재 발생 및 화재 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동 그냥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공사를 할 거면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그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 시작부터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 승인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로 꼭 선임을 하고 본서에게 신고를 꼭 해주래. 자, 며칠 이내? 14일 이내.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라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도 우리 14일 이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14일 이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반 소방안전관리자와. 그래서 문제에 가보면 그때 이제 요 업무 고르는 게 나왔었어요. 업무 고르는 거. 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소방계획서가 당연히
거기에 갔을 때 여기요. 건설 현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 현장에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래요. 맞죠? 그리고 임시 소방 시설의 설치 관리.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임시 소방 시설은 앞에 소방시설법상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있었어요? 뭐 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걸 또 소방시설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얘를 일반 소방시설로. 근데 소방시설은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안전구역이나 피난로를 확보하래요. 그죠?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확보 관리.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자 교육훈련. 근데 그때 이 건설 현장 작업자는 제외한 안전교육훈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잘못된 거였죠. 그리고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화기 취급 감독,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 그래서 이 안전관리 업무는 꼭 알고 계시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내가 공사를 하려는 부분이 연면적이 15,000짜리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5,000짜리가 있습니다. 5,000짜리. 5,000. 1 빼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근데 이 5,000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거,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1, 2로 외우셔도 되고요. 11층에 2층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 자, 이런 애들이 냉동, 냉장 이런 애들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5,000 이상이면 공사 현장에 뭐를 꼭 선임을 해줘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선임신고 아까 제가 14일 말씀드렸고요. 14일 말씀드렸고 정리를 잘 해주셔라.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자, 30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제가 자격증 발급 받아야 안전관리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맞습니까?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나 또는 재발급에 대해서 자, 누가 해준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 그리고 대여 안 됩니다. 알선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 아셨죠?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위에 거 제가 안 지웠나 봐요. 위에 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이거는 위에 거랑 동일한 표입니다. 아니면 한 번 더 그냥 읽어보십시오. 제 복습한다 치고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여기 가보면 정지와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즉시 취소 사유 보십시오. 대여라던가 거짓 부정. 나머지 사유는 경고예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거짓 부정이나 대여, 거짓 부정, 대여. 이거 포인트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2조에 가보면 안전관리자 내가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요 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 특급이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1급에서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으면 5년 이상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기사 취득 2년, 산업기사 3년, 그리고 1급 자격을 갖추고 특급 또는 1급의 보조자 실무 경력이 7년이래요. 그리고 공무원이 10년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대. 근데 아까 20년 이상이면 그냥 자격증 발급할 수 있는 거고, 특급 자격증.
그러니까 10년이면 시험을 보면 좀 땡길 수 있는 거죠. 특급을 본인이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를.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요 정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응시 자격에서는 요 공무원 기준. 그리고 특급 실무 경력 10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요 정도 그냥 특급에 가보면 요 정도 들어가 있고요. 1급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을 졸업하고 2년 이상 2급이나 3급 안전관리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급까지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 경찰 공무원 보이십니까? 요즘 그래서 경찰 공무원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응시 자격이 되니까. 그리고 2급하고 3급은 시험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 1년에 3번씩 보니까 시험도 자주 있고 시험을 봤을 때 자격 시험도 월일에 세 번이 아니고 월일에 봐요. 요거는 그러니까 월에 한 번 보니까 훨씬 더 자격증 따기가 쉽겠죠. 그쵸?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여기 제가 밑에 넣어놨네요. 또 특급은 연 2회. 제가 1년에 3번은 기사시험하고 헷갈렸어요. 제가 또 기사 자격증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급 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특급은 연 2회, 1, 2, 3급은 월 1회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이 정도 보시고요.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를 해주래요. 됐죠? 이런 것들 정도 보시고요. 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청장이 할 수 있답니다. 청장. 됐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 참고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4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나오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보조자도 마찬가지예요.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습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근데 강습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죠? 실무인데 실무교육은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약간 보수교육식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강습교육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즉 우리 보통 얘기하는 처음에 내가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제 특급에서 3급까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게 되려는 사람,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교육은 이미 선임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임이 되어 있는, 또 안전관리 대행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교육은 집합교육, 모여서 하는 교육, 또는 요즘 요거 많이 하죠. 원격교육. 맞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접속해서 핸드폰으로. 요즘 저 이제 뭐 어차피 제 나이 다 아니까 민방위 여러분들 스마트 교육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또 요 날짜가 나와요. 요 정도 보십시오. 청장은 강습교육은 대상 일정 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0일 전에 공고를 해주래. 그리고 강습교육 특급이 되려는 사람은 160, 1급 80, 40, 24, 16,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는 24. 나올 만한 게 이 정도? 이거 여러분들 교육 과목은 다 못 외워야 하셨죠. 이 교육 과목이 20개가 넘는데 20개가 뭐야 여러분들?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우실 거면 요 그냥 시간 있죠. 시간 정도 체크하십시오. 시간 정도.
시간 정도 체크하시고, 자, 실무교육은 밑에 가보면 30일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거 동그라미 치십시오. 청장은 실무교육을, 그죠? 또 여기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여기도 실시계획 매년 수립 시행한다 그랬죠, 청장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줘라.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꼭 받아야 된대.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얘기한다 라고 나와 있고, 안전관리자 이건 좀 적죠. 얘는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길고 8시간, 4시간 이렇게, 안전관리자 8시간, 보조자는 4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에 대한 저 시간 있죠. 시간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5조로 갑니다. 35조.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대요.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방법 속에서 또 뒤쪽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권한이라 그랬죠. 약간 소유권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복합건축물인데, 복합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쭉 있을 때 요 호수, 요 호수, 요 호수, 요 호수 주인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안전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죠? 이 건물 통째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임대 주고 임대 주고 임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를 다 각각 선임하냐? 그게 아니고 여기 다 그냥 한꺼번에 보통 선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우리가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복합건축물이 있다고. 복합건축물. 근데 이 복합건축물은 11층에 3만. 그죠?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요거 외워야 돼요. 또는 연면적 3만. 복합건축물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가 도소전이라 그랬죠. 복지가 도소전. 맞죠? 근데 복합건축물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하가만 해당합니다. 지하가 지하구 안 들어가요. 지하구 안 들어가고, 그래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관리의 권한이 많아. 이게 관리의 권한이 많죠. 이게 엄청 많죠. 그럼 여기다가 몇 명을 선임을 할 거야. 그죠?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한을 조정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로 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선임을 한다고요. 그럼 권한의 조정을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할 거냐라는 게 나와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밑에 가보면 대통령령에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하나의 관리 업체에서 그냥 위탁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이 건물 자체를. 보통 이렇게 하죠. 공동으로. 그래서 여기 한 명이 그냥 보통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가 소유권이 다 다르더라도 그냥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보고 한 명만 딱 선임을 해서 그 한 명이 전체 건물을 다 관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두 번째, 화재 수신반 또는 소화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다른 곳으로 와서 한 명씩 선임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하나만 있대요. 그럼 하나만 여러분들 설치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사람을 선임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신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요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요 세 개 꼭 정리.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자, 그리고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관리의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해서 전체에 걸쳐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이 선임을 따로 한 명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방안전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 2명이다, 3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총괄하는 사람 한 명을 할 수 있대요.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죠? 그래서 별도로 선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소방안전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대요. 네, 읽어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37조에 가보면 협의회는 안전관리자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로 이제 선임을 해줘라, 그러니까 구성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제가 아까 총괄 한 명 더 뽑을 수 있다 그랬죠? 총괄자까지 들어가 있더라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의 훈련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공용 부분의 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36조입니다. 36조. 자, 36조는 피난계획인데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피난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관계인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근무, 거주, 출입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을 했을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관계인이. 피난계획에는 피난 경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맞나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경로, 요령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피난 안내도라는 게 요즘 많이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그 피난 안내도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으면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제가 아까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피난계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이 피난계획 포함사항도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요거 신규 문제로. 그죠? 그래서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어린이 노인,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취약자 현황, 거실에서 옥외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로, 근데 요거 포함이에요. 요거 제외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화재 안전 취약자 및 화재 안전 취약자 동반자에 대한 동선과 방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영향 줄 수 있는 제반사항 이런 것들, 이 피난계획 포함사항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관계인은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되고 피난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세부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최근에 요거 나왔다 그랬죠?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연이분일, 연이외 교육, 분기별일의 방송, 그리고 제일 많이 실시하는 게 요거라 했죠. 요거. 층마다 게시하는 거. 또는 피난 안내 영상을 제공하거나.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조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들어가 있는 근무자나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이름이 소방훈련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요게 또 이제 올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럼 이 소방훈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인은, 자, 보세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소화, 통보, 피난, 요거를 소방훈련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과 교육을 꼭 실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어디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난훈련은, 그죠? 대피 유도 훈련도 포함한대요. 요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급이나 1급 좀 사이즈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요, 훈련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서에게 결과 제출을 해주래요.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특급하고 어디요? 1급. 본서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과 교육, 또 뭐로 할 수 있대요? 지도 감독도 가능하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관계인이 제대로 하는지 지도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대. 그래서 이 불시에 하는 여러분들 대상과 요 대상 있죠? 특정 소방대상물의 대상, 이것도 제가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훈련과 교육 실시했을 때 그 결과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시설 알고 계셔라. 의교노라고 해가지고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10일 전에 꼭 알려주래요. 불시에 하더라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그리고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꼭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이 좀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면은 본서가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해줘라 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본서는 특급 1급은 조금 크니까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2년간 자료를 복원을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행안부령과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올해 문제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최소한이고 38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그럼 37조를 적용받지 않는 관계인. 그러니까 이게 특소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7조는 안전관리 대상물이고, 그죠? 그리고 38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더라고요. 그래서 37조는 안전관리자가 들어가 있는 특소물은 37조 적용을 받는 거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여기는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걸 누구만 받는데요? 관계인만 받는데요. 관계인만.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특히 이런 거. 교육 대상. 어디가 교육 대상? 어디에 관계인이 교육을 받는지. 소화기나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등 소규모. 본서가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기본 OX부터.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었죠. 그죠?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이거 못한다 그랬죠. 관계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지하층 제외 제대로 들어가 있죠. 아파트 맞습니까? 자, 그리고 4번,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아파트는 제외죠. 아파트는 제외였죠. 그죠? 아파트는 30층에 120m 이상이어야만 1급이고 지하구는 2급이죠. 맞죠? 5번도 X. 6번,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보조자.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업무는 요거 들어간다 그랬죠. 시설관리. 8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서에게 신고하고, 그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과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를 꼭 해줘야 된다. 오케이. 9번, 냉동창고로서 연면적 3,000제곱 이상인 것은 안전관리 대상물 아니죠. 5,000 이상이어야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권원분리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11층 이상, 아까 제가 복합건축물 들어가 있었죠. 1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피난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은 연 1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 1회가 아니고 연 2회. 그죠?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연 2회가 아니고 연 1회. 맞습니까? 자, 본서는 특급 및 1급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아까 들어가 있었고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포함.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 횟수의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오죠, 그죠? 다음, 기출 OX.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다. 그죠? 요거 관계인 못하죠. 동식물원 또는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는 1급 아니죠. 해당 안 되죠. 3번,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죠.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 2만 제곱 이상일 땐 안 하죠. 요거 3만 이상일 때만 관리 권한 분리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맞죠?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거주자에게 요게 제공을 하는 건 맞는데 요게 연 1회가 아니고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를 하고, 본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을 지도 감독할 수 있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건설 현장 작업자를 제외, 왜 제외하냐고, 그치? 왜 책임자만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아니라고요. 제외자도 다 포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8번째,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한다. 5,000제곱은 됐는데 지금 이게 몇 층? 11층 이상이어야만 제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지하 2층 이상 또는 이제 지상으로부터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요거 다 만족을 해야, 그죠? 9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본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한다. 이 사유가 이제 뭐 전임자가 해임이 됐다거나, 맞습니까? 또는 원래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었는데 안전관리 대상물이 됐다거나. 자, 11번.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명칭, 등급, 안전관리자 근무 위치는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해둬야 된다. 자, 요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자료 보관은 2년 보관이에요. 그죠? 올해 요걸로 나왔어요. 요거 1년 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챕터 6, 요게 이제 뭐예요? 특별관리시설물이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